네, 3프로TV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박사님께서는 2011년도에 강등이 있었을 때도 그때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 이슈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미 마켓에서 반응했듯이 파급력은 극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일단 거시 환경이 조금 다르고요. 그때는 동아시아 지진도 있었고,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도 있었죠. 그리고 이미 그때는 좀 미국 경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업률이 거의 9% 정도에 달했고요. 예. 지금은 이미 2달 전에 여러 가지 여야의 타협이 있으면서 재정위기가 지난 상태고 경기도 지금 상당히 양호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11년 8월이랑 지금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재정적으로 3분기가 미국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증가시키는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분기인데 금액으로는 1조 달러 그리고 예상보다는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더 적자 국채를 또 찍어내야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치의 이벤트 이후에 바로 그냥 금리가 튀니까 시장 금리가 4%를 넘지 않았습니까? 10년물이. 그러다 보니까 좀 오비락이라고 할까요? 네, 금리가 튀니까 이게 영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좀 별개의 문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이 변수가 한꺼번에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런데 주식 시장 반응을 보면 하루 좀 충격을 받은 것 같긴 하지만은 오늘 새벽에 끝난 장은 아주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큰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노랜딩이다, 리세션 없이 견조하다 여러 가지 긍정적 평가 일색이었는데 이 미국 국가 부채 문제가 또 좀 부각이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월가에서도 왜 지금이냐, 다 아는 얘기인데, 미국 국가 부채 계속 증가하고, 재정 적자 앞으로 커질 것,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미국 국가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미국 의회 상국에서 내놓은 자료를 저도 거의 매달 들어가서 보는데, 보니까 계속 증가합니다. 재정 적자도 지금 한 6% 마이너스인데, 곧 한 마이너스 8%까지 가겠더라고요. 예. 네, 국가 부채도 마찬가지고. 국가 부채는 미국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110%대에서 곧 한 130% 넘을 것 같고요. 한 10년 후에는 그렇게 조금 국가 부채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경기가 조금 괜찮아지면 재정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덜하겠죠. 근데 하여튼 국가 부채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만성 질환 비슷해가지고 그냥 적응해서 삽니다. 사는데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그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예. 자, 어쨌든 간에 해프닝이라고 표현한 건 좀 그렇고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뭔가 약간 리스크라고 할까? 이거는 좀 넘어간 것 같은데 뉴욕 증시 썸머릴리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네, 상반기에도 많이 달려왔는데 8월은 사실은 좀 의견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시장 심리도 일단 조금 많이 달려왔으니 좀 식히고 가자라는 의견과 달린 김에 계속 달리자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결국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금리와 경기의 센티먼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기라는 것이 사실 구체적으로는 펀더멘탈상 기업의 실적을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니까 2분기 실적이 이제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 막바지에 나오는 빅테크들 어제 애플이나 아마존 조금 엇갈리는 반응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마존 쪽에서 어쨌든 그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쪽에서의 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컨센서스가 조금 더 우세한 어제 하루였는데요. 그런 걸로 봐서는 8월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 상황에서는 물가보다도 좀 고용 쪽에 더 좀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고용이 식었다 또는 아직 뜨겁다 이런 지표가 막 엇갈려서 막 나와서 좀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뭐 나올 이제 7월 고용 지표가 예. 조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고용 지표가 나왔죠. ADP 고용도 나왔고, 뭐 구인 구직도 예. 나왔고, 또 신규 실업 수당 것도 이제 목요일날 나오니까 나왔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조금 약간 노이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말씀이냐면 여름을 앞두고 접객 레저 쪽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일자리가 조금 많은 것 같다. 예. 아무래도 이제 휴가철이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죠. 레저 접객 쪽에서 많아졌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뭐 금융이라든지 핀테크, 그다음에 테크, 기술주죠. 실리콘밸리 중심에. 그리고 리테일 이런 쪽에 좀 굵직한 섹터 쪽에서 대량 해고가 많아지고 있는 거를 이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레저 접객 쪽에서는 늘지만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조금 주춤하더라라는 것이 물론 이제 한 달 지표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없지만 예. 만약에 내일 고용 지표도 이제 그런 것의 연장선으로 나오고 또 다음 달 고용 지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여름을 피크로 해서 하반기에는 고용이 조금씩 연준 의도대로 식을 수 있다라는 저는 희망이라기보다는 경기가 안 좋은 게 희망인데요, 지금은. 그런 희망이 조금 엿보이는 고용 지표를 지금 저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7, 8월 고용 지표가 그렇고 물가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은 9월 FOMC에서 굳이 또 올리겠느냐, 연준이. 뭐 이런 예상도 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고용 지표가 조금 식어줘야 9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하겠죠. 예. 그리고 또 피벗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살아날 수 있고요. 마켓 입장에서는 어쨌든 좋은 경기는 안 좋은 뭐 지금 재료로 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은 견조하다고 치는데 우리 경제가 문제입니다. 뭐 수출이 여전히 사실 부진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뭐 하반기 경제 뭐 상고하저 이게 아니라 상저하고 이거는 이제 좀 기대가 좀 옅어지는 것 같아요. 경기 흐름은 뭐 상저 하저의 분위기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하반기에 뭐 살짝 뭐 반도체가 관건이겠습니다만 예. 일단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도 조금 주춤할 가능성. 그러면서 무역 수지가 살짝 개선은 돼도 뭐 흑자가 난 그 요인이 불황형 흑자에 좀 가깝고 전체적으로 대중 수출이 좀 주춤하면서 상반기보다 살짝 개선되는 업종은 있을 테지만 전반적으로는 회복이라고 진단하기에는 아직은 섣부른 그러한 하반기 경기 모습이 아닐까라고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3분기부터는 뭐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수출이 좀 반등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요즘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는 거 보면 이거 전혀 아닌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이제 뭐 좀 반도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뭐 여름 정도 회복 예.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딜레이되는 지연되는 분위기고 또 하반기에는 나스닥 중심의 뭐 마켓에서는 기술주가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또 금리도 올라가고 예. 또 상반기에 많이 달렸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기술적 조정이 예상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IT 계열보다는 BIT 계열, IT 계열을 이끄는 게 이제 반도체고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니까 조금 시장에서는 좀 BIT 계열에서 어쨌든 좀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3프로TV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